오늘도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권변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 시장 맨날 롤러코스터처럼 하루 급등, 하루 급락 이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전체적으로 세 지수 모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일단 내용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거보다는 트럼프가 암소리도 안 했다라는 쪽에 좀 더 시장이 더 관심이 모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센티멘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또 어떻게 해석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번 주 정말 빅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또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모양을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루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탑3인데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원하게 반등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라는 쪽에서 대통령은 좀 가만히 계시라 그런 반응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2기 때 나오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관세와 금리 관련된 얘기입니다. 금리는 일단 하향하고 싶은 모습들인데 꼭 끌어내리고 싶은 모습인데 그를 통해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쪽들을 계속 강화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경기의 위축 신호를 계속 보낼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좀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아무래도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부과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상대 국가도 보복 관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관점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의 추세적인 것보다는 일단 저점대에서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또 서서히 턴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반도체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반도체주 관련된 쪽에서 대형주 자체적으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탄력보다는 오히려 조금 중소형 쪽의 종목들, 소부장 쪽의 종목들이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일단 스팟 가격 쪽으로 디램이나 낸드 모두 반등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재고를 줄이고 특히 감산을 통해서 재고를 줄이고 하반기 가격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에는 반도체 중심의 변화들을 좀 끌어내는데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쪽에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관심은 갖되 오히려 이제 대형주 쪽의 포지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형주가 중소형주 쪽의 소부장들이 더 태세를 갖추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에 따른 변화들도 보조를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또 중국의 주요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산업 생산부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런 지표가 발표됐는데 일단 서서히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 지표가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주 FOMC와 함께 일본의 금리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어떤 동결의 무게가 좀 실려 있지만은 변화들은 어떻게 또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나올 모습들인데 그를 통해서 또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아직 EPS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어떤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얘기할 부분들을 좀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대표는 미국 증시 반등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 반도체주들의 좀 분위기 변화, 이와 함께 이번 주에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경제 이슈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올릭스의 호주 임상시험 계획 제출입니다.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 OLX104C 1B와 2A 이상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곳은 호주 벨버리 인체연구윤리위원회고요. 1B와 2A상, A랑 B는 이제 그 전기 후기 임상이라고 이렇게 나눠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1A상은 진행이 됐다는 얘기고요. 1B상, 그다음에 2A, 2B 중에 2A, 2상의 전기 임상이겠죠. 임상시험인데 안드로겐성 탈모를 보유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남성형 탈모입니다.
건강한 남성 대상으로 OLX104C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고요. 목표 등록 대상자는 1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승인일로부터 약 30개월간 진행되고 호주 내에 약 10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조금 반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듀켄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진단시장 확대 전망에 따른 급등세입니다. 자, 레캠비라는 그 약이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그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지금 그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게 치매 신약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있던 치매약은 치료하는 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캠비가 지금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맞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맥주사인데 이게 비용이 한 4천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맞기 힘든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급여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활발히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레캠비던 아니면 지금 일라이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FDA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은 그 약이던 지금 맞으려면 일단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 진단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듀켄바이오입니다. 진단제가 비자밀관 유라체크가 있고 그리고 원래 듀켄바이오가 하고 있던 캐시카우는 암 방사성 진단용 조영제를 판매하는 이 부분이 핵심 사업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레캠비를 비롯하여 일라이릴리의 치매 신약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비자밀과 유라체크의 두 제품 처방수가 2025년 기준으로 약 5만 6천 도즈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을 200억 원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듀켄바이오가 급등을 했고요. 세 번째는 뷰노의 자산 양수 결정입니다. 자, 우리가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렇게 루닛, 뷰노, 딥노이드 맨날 이렇게 3사를 거론하잖아요. 이 지금 인공지능 AI 이 분석 그 3대 장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다크호스가 있는데 뷰노가 코어라인 소프트에다가 렁시티를 지금 그 양수를 했고요. 뷰노는 앞으로 지금 딥카스에 주력한다는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